안녕하세요. 지혜 서재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3년간 세웠던 계획 중에 그대로 진행된 게 몇 개나 되시나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20년 초 모두가 도쿄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을 때 누가 예상했겠어요? 전 세계가 멈춰버릴 거라고 말이죠.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20대 후반에 해외 어학연수 계획 세웠던 친구는 국경이 닫혀버렸고 30대 초반에 창업 준비하던 선배는 투자 유치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알고 내 집 마련 계획 세운 사람 있나요?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대학교 1학년 때 세운 졸업 후 계획 그대로 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전공도 바뀌고 진로도 바뀌고 심지어 결혼 산대도 바뀌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구나. 내가 예측 능력이 부족하구나.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잠깐,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가 계획 자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칼 포퍼라는 철학자예요. 190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1994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겪은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어요. 포퍼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무너졌죠. 유대인이었던 그는 뉴질랜드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외국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인생 계획이 리셋되는 거죠. 그런데 포퍼는 이 경험을 통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열린 사회처럼 당신의 미래도 열어두세요. 여기서 잠깐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개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입니다. 포퍼가 발견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완벽한 계획은 전체주의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히틀러의 천년제국 계획, 스탈린의 5개년 계획,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완벽하게 짜여진 청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뭘 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결과는 수백만 명의 희생과 결국엔 몰락이었습니다. 현대 기업으로 치면 어떨까요? 노키아, remember? 한때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했던 공룡 기업이었어요. 그들도 완벽한 5개년, 10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불확실성과 계획의 함정, 흥미롭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퍼의 첫 번째 핵심 통찰을 살펴보죠. 불확실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과학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일기예보 정확도가 며칠까지인지 아세요? 3일 후까지는 80% 정도 맞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50%로 뚝 떨어져요.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확률이죠? 그런데 기상청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날씨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도 있다는 카오스 이론 들어보셨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새로운 진로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핵심 통찰, 반증 가능성입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예요.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씨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1년 안에 구독자 10만 명, 월 수익 500만 원. 완벽한 계획이죠. 반면 B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에 영상 4개씩 올려서 반응을 보자. 만약 조회수가 안 나오면 컨셉을 바꿔보자.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계획이에요. 1년 후 결과는 A씨는 계획대로 안 돼서 좌절했지만 B씨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B씨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계속 조정할 수 있었거든요. 포퍼는 이걸 과학으로 설명했어요. 과학에서 가장 좋은 이론은 뭘까요? 절대 틀릴 수 없는 이론이 아니라 틀렸을 때 그걸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당신의 인생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계획보다 틀렸을 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더 유용해요. 세 번째 핵심 통찰, 점진적 개선주의의 힘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접근법이에요. 혁명보다는 작은 실험들, 완벽한 해답보다는 더 나은 질문들이 진짜 힘이라는 뜻이죠.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처음에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을 때 세계 최대 유통기업이 될 거라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책만 팔았어요.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렇게 하나씩 확장해 나간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작은 실험들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기업 중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좋은 예예요. 처음엔 단순한 배달 앱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배달, 포장, 예약, 결제, 심지어 광고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열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3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가설적 실험 사고법입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재 마케팅 직무에 있는데 개발자로 전직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기존 방식은 뭘까요? 퇴사하고 부트캠프 다니거나 2년간 독학해서 한 번에 이직하는 거죠. 하지만 가설적 실험 방식은 다릅니다. 우선 주말에 간단한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작은 앱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학습은 최대화할 수 있어요. 만약 중간에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발견하면 큰 손실 없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전환했어요. 유명한 개발자 유튜버들 영상 보면 대부분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둘째, 반증 데이터 활용법입니다. 이건 진짜 마인드셋의 혁명이에요. 실패를 학습 자료로 전환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으로 개인 브랜딩을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첫 번째 포스팅, 좋아요 5개. 두 번째 포스팅, 좋아요 3개. 멘탈이 나가죠.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SNS는 내 분야가 아니구나. 하지만 반증 데이터 활용법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요 5개라는 건 이 컨셉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컨셉을 시도해보면 되죠. 실제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웠어요. 어떤 시간에 포스팅해야 하는지, 어떤 해시태그가 좋은지, 어떤 컨셉이 반응이 좋은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9,999번 실패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9,999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이게 바로 반증 데이터 활용법의 핵심이에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가치 있는 정보예요. 셋째, 불확실성을 경쟁 우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전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확실성을 기다릴 때 당신은 먼저 실험하고 먼저 배우는 거죠.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불확실했잖아요. 언제 끝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누가 성공했을까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사람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사람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사람들. 이들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꿨어요. 최근 예를 들면 챗GPT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발전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확실하게 몰랐죠. 그런데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 지금 큰 이익을 보고 있어요. 불확실성은 기회의 바다예요. 확실한 것만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먼저 배우고 먼저 성장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전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계획 대신 가설적 실험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대기업 다니던 분이 있어요. 30대 초반에 갑자기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퇴사하고 카페 창업, 학원 다니고 몇천만 원 투자해서 매장 얻고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올인하는 거죠. 하지만 가설적 실험 방식은 달랐어요. 먼저 주말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봤어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다른 장소에서 커피를 팔아본 거죠.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원두를 판매해봤고요. 결과는 3개월 만에 카페 창업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큰 손실 없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마케팅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지금은 마케팅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만약 처음부터 카페에 올인했다면 아마 큰 실패를 겪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가설적 실험의 힘이에요. 작은 실험, 빠른 피드백, 유연한 조정을 통해 위험은 최소화하고 학습은 최대화하는 거죠. 두 번째 실전 방법, 실패를 반증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첫 번째 영상, 조회수 50. 두 번째 영상, 조회수 30. 세 번째 영상, 조회수 100.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재미없구나.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 보다. 유튜브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죠. 하지만 반증 데이터 활용법으로는 다르게 접근해요. 첫 번째 영상에서 조회수 50이 나왔다는 건 이 주제나 썸네일이 사람들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한다는 정보예요. 그럼 분석해보는 거죠. 썸네일이 문제였을까? 제목이 문제였을까? 내용이 문제였을까? 영상 길이가 문제였을까? 하나씩 변수를 바꿔가면서 실험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유튜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 몇십 개 영상은 거의 실패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학습이 쌓여서 나중에 큰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잖아요. 첫 달에 매출 10만 원 나왔다고 해보세요. 실망하기 쉽죠. 하지만 반증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요? 10만 원이라는 건 시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개선하면 될까요? 상품 사진이 문제일까? 가격 고객을 잘못 설정한 걸까? 마케팅 채널이 문제일까? 이렇게 하나씩 개선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실전 방법, 불확실성을 경쟁 우위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전략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비트코인 열풍, 메타버스, NFT, 챗GPT. 누가 이런 변화들을 정확히 예측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몰라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했어요. 제가 아는 요가 강사분이 계세요. 코로나로 오프라인 수업이 전면 중단됐을 때 대부분의 강사들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분은 바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고. 하지만 계속 개선해 나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전국 단위로 수강생을 받고 있고 오프라인 때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왜 성공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확실성을 기다리는 동안 이분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험하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배우고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더 구체적인 사례로 직장인의 커리어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가로 전환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기존의 완벽한 계획 방식은 뭘까요? 퇴사하고 1년간 데이터 사이언스 학원 다니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이직하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한 번에 전환하는 거죠. 하지만 열린 전략은 다릅니다. 현재 업무를 하면서 주말에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거예요.
파이썬 기초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현재 회사에서 작은 데이터 분석 업무를 자원해서 맡아보는 거예요. 회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거죠.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도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위험은 줄이고 학습은 늘릴 수 있어요. 만약 중간에 데이터 분석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발견하면 큰 손실 없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전환했어요. 갑자기 퇴사하고 전환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스킬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전환한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완벽한 계획 방식은 뭘까요? 몇 개월 동안 완벽한 커리큘럼을 짜고 전문적인 영상 장비를 사고 완벽한 강의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런칭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린 전략은 다릅니다.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한 가지 주제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는 거죠.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받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수요가 있는 주제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배워가는 거죠. 실제로 성공한 온라인 강사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강의를 만든 게 아니라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포가 알려준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코로나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둘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당신만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확실성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먼저 실험해보세요.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틱톡 알고리즘처럼 실패는 당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예요.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웠다면 그건 진짜 실패가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불확실성과 열린 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혹시 지금 당장 시도해보고 싶은 작은 실험이 떠오르시나요?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당장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실패에 대한 관점부터 바꾸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실험들이 모여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이런 철학적 탐구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설적 실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로의 실험을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지혜서재였습니다.